3개월 됐나?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사업도 잘 되시고요. 예. 들어보니까 그 사업은 별로 안 하시고 음악 연습을 노래 연습만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농담입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노래 연습도 해서 결승전에 또 올라가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정말로. 아니 거기 그 수많은 팀이 나왔는데 거기에 결승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웬만한 노력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건데 거기에 가시기까지 아마 뭐 연습도 많이 하시고 또 팀워크도 좋지 않으면 그게 연습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팀워크도 참 좋은 팀워크로 노력을 하셔서 결승까지 올라가셨으니까 꼭 1등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광고하고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업 설명 지난번에 S&P를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제 사업 설명을 이렇게 해줬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신규 사업자 있을 때 주로 하는 건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 저기 뒤에 계시구나.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에 오시면 좀 약간 분위기가 낯설으시죠? 이렇게 그렇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표정은 되게 좋으시네요. 보통은 이렇게 낯선 곳에 오면 표정이 안 좋으시거든요. 딱딱해 보이고. 근데 이게 계속 웃으셔서 처음 오신 분 같지 않게 이렇게 지금 표정이 좋으세요. 우리 저 처음 오신 사장님한테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오실 때는 조금 어서 오세요. 예. 예. 어. 처음에 오실 때는 좀 이렇게 낯선 분위기에 오셔서 그러시겠지만 갈 때는 내가 참 오늘 오길 잘했다. 여기 와서 내가 좀 나한테 유익한 것을 많이 이렇게 내가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애터미 사업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반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예. 강의도 잘 못하는데 강의에 신경 쓰라 여기 이거 맞춰야 되냐 뭐 이거 약간 어려운데. 근데 오늘 제가 항상 센터도 좋고 이렇게 오면 밝고 분위기도 여러분 표정도 참 좋으세요. 근데 오늘은 사회에 조금 불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김양숙 부장님한테. 보통 이제 이렇게 다들 사회를 잘 보시죠. 그런데 다른 데 가면 꼭 사회 저를 소개할 때 참 잘생긴 분이라고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그 얘기는 안 하셔.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 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굉장히 잘생겼다. 이 얘기면 농담입니다. 항상 이렇게 정말 밝은 목소리로 사회 보셔서 이렇게 듣기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목소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꾀꼬리 목소리 같이 옛날 고전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올 때마다 이 밝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임양숙 국장님한테 박수 한번 또 크게 부탁드립니다. 예, 네. 어, 제가 임양숙 국장님을 쫓아다닌 지가 꽤 오래됐죠, 벌써. 저기 옛날에 거기가 동백이었던가요? 동백? 분당서부터 동백, 그다음에 또 어디더라? 잠깐 여러 곳을 거쳐서 죽전 여러 곳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송파까지 오셨네. 점점 우리 집으로 가까운 데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어,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센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저도 오기가 참 편해요. 오기가 참 편하고 이런 센터가 좀 우리 애터미에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이렇게 좀 밝은 분위기에 시설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제가 센터를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전 제가 다닌 센터 중에서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이 탑3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분위기 좋은 센터입니다. 여러분 탑3 세 번째 안에 첫 번째 첫 번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윤식 총장 있거든요. 제 파트너 사장님이신데 그분도 여러분하고는 형제 라인이시죠. 그분이 부산에 센터를 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센터가 막 어마어마한 센터를 내놔서 제가 이제 가봤는데 이거 그 센터가 있었고 어, 어쨌든 센터 중에서 굉장히 이 스마일 비전 센터가 분위기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센터 소속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행운이세요. 예. 센터들이 대부분 가보면 좀 어두운 데도 있고 좁고 비좁고 이런 데도 꽤 많거든요.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원래 이제 돈이 없이 또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의 센터를 이렇게 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이석규 본부장님이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석규 본부장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음. 이렇게 이석규 본부장은 저기 뭐야, 종교는 기독교죠. 기독교. 예. 근데 얼굴 보면 완전히 불교 신자 같아. 약간 부처님 같이 이렇게 항상 웃고, 여기도 보니까 스마일 마크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사업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네. 자, 제 소개는 조금 이따 제가 하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요. 애터미라는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분 아시는 한국말로는 다단계 판매업. 그렇죠.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거의 다 잘 몰라요. 하셨던 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봤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면은 본인이 해봤다고 하지만 사실 내용을 거의 다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한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고 이상한 일들을 다 해온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한 뭐 1000개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중에 990개가 다 이상한 일들을 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사기 같은 일들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기 지금도 많죠. 뭐 코인 다단계 사기. 저는 아예 사기라고 불러요. 코인 다단계가 아니고 사기. 예. 그다음에 뭐 이상한 물건들을 갖다가 아주 비싸게 하는 그런 사기. 그리고 이제 나머지 회사들도 뭐 사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돈을 투자시킨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그것도 일종의 사기같이 돼갖고 이렇게 되는 회사.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던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냥 원래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유통입니다. 유통. 유통은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혹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하는 게 유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백화점, 할인점 다 유통회사, 유통업체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도 유통이고, 이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니까 결국 애터미도 유통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유통을 하지 않는 유통을 하지 않는 회사는 다 엉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유통에서 그럼 뭐 유통만 하면 다 정상이냐? 그건 아니고 제품이 소비자들이 봤을 때 쓸만한 제품 뭐 꼭 싸지는 않아도 돼요. 어쨌든 좋아야 되고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런 엉터리는 아니다. 사기는 아니다 할 정도의 제품을 가지고 취급하면 유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터미는 이제 특히 제품이 싸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수백 개의 그 이상일 거예요. 아마 수백 개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있었지만 어, 한 10개 정도가 정상이라고 보면 그중에 이제 애터미가 포함되고 그 10개 중에서도 살아남은 회사가 몇 개냐? 그럼 딱 애터미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백 개의 회사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은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몇 개냐? 그러면 애터미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많은 회사들이 다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랬었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통이라 쓰니까 애터미가 잘 된 이유는 제품이 싸고 좋아서 소비자들이 찾아줬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가 살아남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건 꼭 사업을 하지 않아도 제품만 써도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유통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름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일반 유통하고 다 똑같은데 딱 하나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자라고 회사와 함께 유통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들은 애터미 회원에 가입해서 모든 네트워크 회사가 비슷한데 회원에 가입해서 회사가 하는 유통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똑같이 하게 되면 각자의 이 사업자별로 소비자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만들었을 때 여기서 제품을 쓰면 매출이 일어나고 이 매출에 대해서 회사와 사업자가 수입을 분배해서 논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자 하는 일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일반 유통하고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점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전혀. 만약에 여기서 애터미에서 이 사업자들을 싹 빼버리면요. 이 애터미는 그냥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회사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이 회사와 같이 유통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제품을 전하고 소비자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뭐 전혀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유통을 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바로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할인점도 쓰시고 백화점도 가시고 요새는 인터넷 쇼핑몰 쿠팡도 쓰시는데 거기 가서 사업 설명을 여러분이 듣는 적이 없죠. 왜 듣는 적이 없냐?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사업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회사와 함께 이 유통사업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사업이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거창하게 무슨 큰 돈이 들어가고 뭔가 일을 벌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애터미 사업, 이 유통 사업은 그냥 자기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소비자를 알리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돈도 안 들고 뭐 사업이라고 이렇게 부를 만한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왜 사업이라고 부르냐면은 이 사업의 성격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애터미 사업이 사업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사업은 어떻게 돼요? 좀 규모가 커져야 되겠죠. 뭐 구멍가게를 가지고 사업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죠? 커져야 된다. 그럼 커지게 되면 수입도 당연히 커져야 되겠죠. 상당히 큰 수입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게 돼야 돼요. 자기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 터미는 바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수입을 가져가기 시작할 때 이것이 자기 것이 된다. 그래서 그런 사업적인 성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붙이는 거지 뭐 기분 좋으라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붙이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사업자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일반 유통하고 구분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는 됐는데 대부분 어떤 분들은 이제 나가시면서 다 좋은데 나는 영업은 못하겠다. 나는 판매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또 처음 오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나는 판매는 못하니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미리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세일즈라고 있죠. 세일즈.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명을 들으면 이게 세일즈구나. 영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구나. 왜 비슷해 보이죠?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를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파는 거고 비슷해 보이니까. 세일즈도 실제로 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판매죠, 판매. 판매는 사람들이 제품을 팔아요. 누구한테? 고객에게. 그렇죠. 고객에게 팝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자들이 애터미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전해서 언니, 소비자를 만들어서 수입을 이거 가져갑니다. 줌 미팅 들어가세요. 화면 끄고 아무 100 치면 제가 돼. 여기 이게 잘 안 보이. 내가 지금 칠판을 쓰느라고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고 생각하지 아니, 마시고 여기 계세요. 지금 들어가서 왜 그래? 잘하는. 어, 상당히 바쁘네. 여기 계신 분 신경 쓰랴, 여기 계신 분 신경 쓰랴, 뭐 이렇게 그렇게 돌려놓으면 좋죠.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죠. 예, 예. 어, 예, 예. 이제 좀 안심이 되시죠? 예, 잘 들으세요. 이제. 자,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제품을 팔아서 고객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수입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많이 팔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잘 안 맞아요. 계속해요. 네. 어, 그런데 우리 애터미 사업하고 세일즈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수입의 성격도 달라요. 그래서 하는 일이 비슷해 보인다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지가 않다.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일단 자, 세일즈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요. 세일즈는 고객에게 제품을 팔아서 팔 때마다 이익을 남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입이 나오는데 이런 수입을 무슨 수입이라고 하냐면은 노동 수입이라 그래요. 노동 수입. 그렇죠? 노동 수입. 이 세일즈 하는 분들이 벌어가는 수입은 노동 수입이에요. 노동 수입은 노동을 할 때만 수입이 나오는 일을 얘기합니다. 노동을 할 때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세일즈 하는 사람이 아파서 못 판다든지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품을 팔 수가 없으니까 수입이 더 이상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노동을 할 때만 나오는 수입이 되죠. 이거 노동 수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 수입의 대표적인 사례는 세일즈가 아니고요. 사실은 직장인이 대표적인 노동 수입자들이에요.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면 수입이 안 나거나 뭐 퇴직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러면 수입이 안 나오잖아요. 직장인들 뭐 의사, 변호사, 뭐 세일즈맨들, 자영업자들 대부분 노동 수입자죠. 예. 그런데 그럼 애터미는 똑같지 않냐 수입이 이것도 그럼 노동 수입 아니냐 파니까. 근데 이제
제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사업자죠. 제가 1년에 한 지금 4억 이상, 한 5억 가까운 돈을 벌거든요, 여기서. 예.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저도 돈 얘기를 별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애터미에서는 또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예. 하도 요새는 사기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번다 그러고 뭐 실제로 버는 것도 아니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리 여기 비어 있는 데 있습니다. 예, 예. 예. 저도 이제 사업자잖아요. 제가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제가 뭐 죽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죽었다. 일단 아침 무슨 대바람에 죽었다 얘기를 하냐.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몇 분은 죽거나 말거나 할 게 뭐냐. 내가 뭐 오늘 처음 봤는데 뭐. 근데 죽을 수 있어요. 이때 집에 가다도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죠. 그렇죠.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잠깐, 죽음. 어떤 책에 봤는데 죽음은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진과 똑같대요. 일본 사람이 생각하는 지진. 일본 사람은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일어날 수 있다. 단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진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다음에 근데 언제 일어날지를 모른다. 죽음도 반드시 죽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죠. 예. 그래서 항상 열심히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야 되죠. 예, 그렇죠. 한시라도 아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죽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노동수입이면 수입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애터미 소득 제가 이 몇 억을 지금 벌고 있는데 이 수입이 제가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 가족한테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돼요. 희한하죠? 상속이 돼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저희 가족한테 상속이 돼서 이게 수입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애터미에서 회사가 마음이 좋아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이게 상속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회사가 임의로 제가 죽었는데 아예 주진환 죽었으니까 이제 수입은 이제 회사에서 그만 회사 거 소속이 회사에서 나 이 소비자들 소속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족은 뭐 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저희 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저희 가족이 무조건 이깁니다. 법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특이한 이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쨌든 저희 가족은 상속에 대한 첫 번째 이제 저희 아내한테 제가 상속을 해준 거돼 있어요. 해놨어요 제가. 지금 여성분들은 여기 대부분 여성분들이고 이제 남성분들은 별로 안 계시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저게 부인한테 꼭 상속을 해줘야 되면 나도 죽으면 남편한테 꼭 상속을 해줘야 되나? 갑자기 하기 싫어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남편한테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은 누구한테 상속해줘요? 자녀한테 상속해주죠. 왜요? 왜요? 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새장가 갈까봐 절대 안 해준다며. 나 죽으면 평생 외로운 호라비로 살아라. 이렇게. 어쨌든 근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부인한테 상속을 하죠. 부인한테 상속을 하는데 이제 박동철 임페리얼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는데 큰딸이 받았어요. 그 경우는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사모님이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일에 대해서 그냥 딸이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서 이제 큰 딸이 받았는데 어쨌든 대부분 남자들은 이제 배우자한테 하겠죠. 저도 이제 아내한테 제가 상속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제 아내 통장으로 돈이 그대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사실은 제가 죽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죠. 너무 즐거워하시는데. 그렇죠. 생각만 해도 즐겁죠? 예. 남편이 죽었는데 1년에 5억씩 계속 나온다. 어, 어.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예, 예.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다음에 더 예뻐 보여요. 더 예쁘다. 제 아내가 죽을 때까지 받다가 또 제 아내가 죽으면 누가 받아요? 저희 아들이 받아요. 아들이.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받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이걸 좀 여러분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냥 상속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실감이 안 나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애터미를 내서 이 정도 돈을 매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쉽게 좀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은행원을 했습니다. 여기 이 근처에 옛날 여기 문정동에도 지점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SC 제일은행이라고 거기를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행을 했고요.
20 몇 년을 다녔어요. 대학교는 아까 저보고 이제 학벌이 좋다 그랬는데 학벌이 아주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괜찮은 대학교 나왔어요.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를 나와서 은행에 입행해서 81년도에 입행을 해서 한 20 몇 년을 다니다가 제가 이제 사표를 내고 이제 애터미를 시작을 했죠.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얘기를 드리면 1시간 이상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복잡한 사연이 있겠죠. 저도 뭐 은행을 다니다 갑자기 사표를 내고 나온다는데 은행에서 나가라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 집이 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망해갖고 굉장히 어려워져서요. 어머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꿈이 부자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은행을 제가 20년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은행 입행할 때는 제가 은행에서 간부가 되고 뭐 부행장이 되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점장이 돼서 이제 부행장을 코앞에 두고 있고 사람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부행장 되겠다 주진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부행장이 돼도 전혀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어, 그냥 겨우 밥 먹고 사는 수준. 그러면서 대한민국 중산층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대한민국 중산층들이 그냥 밥 먹고 사는 수준이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갖고 이렇지 않잖아요. 예, 말만 중산층이지. 저도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행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몇 년 동안 새로운 일을 찾다가 제가 애터미를 만났는데 애터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에서 다니는 것보다는 그만두고 이 애터미 하는 게 훨씬 내 인생에 또 가족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물론 이제 지금 간단하게 말하지만 그렇게 결단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20 몇 년을 다니다가 연봉 1억을 받는 지점장 생활하다 사표를 내고 나온다. 아까 뭐라 그랬죠? 미쳐야 된다 그랬죠? 미쳐야 된다가. 예. 저는 은행을 그만둘 때 이미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저보고 미친놈이다. 말은 안 하지만 미친놈이라 그랬죠, 다. 갑자기 무슨 뭐 은행 다니다가 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부업으로 하지 않느냐. 이 부업이라는 거는요.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부업으로 해야 됩니다. 20대, 30대는. 그런데 저같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50이 되면요. 부업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빨리 승부를 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그렇죠. 뭐 부업으로 다니면서 뭐 5년, 10년 질질 끌을 일이 아니죠.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정 떨어지면 같이 사람도 정 떨어지면 살아요, 못 살아요? 경험이 없으시구나. 사람도 정 떨어지면 못 삽니다. 근데 직장도 정 떨어지면 못 다녀요. 딱 정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거의 이게 뭐 내 기대치에 워낙 못 미치니까 정이 딱 떨어지니까 일단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저보고 이제 뭐 미쳤니 뭐 이랬었는데 제가 그만두고 애터미를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상속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여기서 성공하면 우리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게 살 수 있겠구나. 또 우리 아이도 뭐 평생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예. 저는 제가 하도 고생을 해서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등록금을 제가 벌어서 다녔어요. 이제 아버지는 망해서 뭐 전혀 능력이 없어졌게 돼갖고 제가 벌어서 다니는데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게 4년을 다녔어요. 다녀서 이제 아이한테는 그런 힘든 걸 안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가 보니까 애터미가 상당히 괜찮다. 자본도 안 들고 뭐 따지는 것도 없고 뭐 조건도 안 따지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애터미를 했는데 한 4년 하니까 수입이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애터미를 했구나 이제 이렇게 됐고 한 7, 8년 정도 됐을 때부터 제가 수입이 이제 4억 이상이 돼서요. 지금은 이제 15년 차 됐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뭐 수입도 1% 안에 들어가는 부자고 재산도 그래요. 이제 완전 부자가 됐죠. 지금 이제. 그래서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애터미를 잘 만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남자는 어떻게 살게 돼요? 품위 있게. 저는 품위는 아직 없지만 품위 있게. 여자는 어떻게 살아요? 우아하게 사시네요. 우아하게. 그렇죠. 여러분도 다 이렇게 성공하시면 이제 우아하게 이렇게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애터미를 제가 이제 요즘도 생각을 해봐요. 이게 내가 이렇게 애터미를 통해서 이게 어떤 저한테 온 게 어느 정도인가. 제 친구들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나 대학교 동창들이 삼성그룹에서 계열사 사장하는 애들이 많아요. 제법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좀 좋은 데 나와갖고 이제 저는 참고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참 못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 했어요 공부를. 그래갖고 머리도 안 좋은 데다가 머리 안 좋게 생겼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동창들은 아주 출세한 애들이 많아요. 무슨 장관, 차관, 뭐 대통령 비서실장, 검찰총장 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근데 삼성에 간 애들이 사장한 애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예, 근데 얘네들이 그때 연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3억, 4억을 얘기하더라고요. 3억, 4억. 그때는 제가 은행 다닐 때는 저는 1억 정도를 받았으니까 엄청나게 부러웠죠. 야, 이 새끼들은 엄청 많이 받네. 예, 그랬는데 걔네들은 지금 다 이제 퇴직을 했어요. 다 퇴직했죠. 근데 저를 좀 생각해 보면 저는 계속 일하고 있는데 돈을 받는데 삼성으로 말하면 제가 지금 한 4억 정도를 받으면요. 주요 계열사 사장이에요. 그것도 그 계열사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계열사는 3억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삼성에도 주 계열사 아주 중요한 회사들 삼성전자 안에 있는 사장들 이런 애들은 4억을 받는데 걔들이 보통 사장이 되면 4년 5년 근무하거든요. 일반 기업체에서 사장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거의 뭐 가족들 얼굴을 볼 틈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장 못 해요. 그렇죠. 근데 걔들이 보통 사장이 돼서 한 4년, 5년 정도 근무한다고 치죠. 5년 정도. 그렇죠. 5년 정도. 지금 삼성의 전자의 사장단 평균 나이가 52세입니다. 52세. 그러니까 57세면 다 그만둬요. 57세면. 그러니까 사장이 52세니까 부장은 몇 살쯤 되겠어요? 평균 48살에 그만둡니다. 48세에 그만둬요. 대체로 일반 그 삼성그룹에서 엔지니어들은 빼고 이제 영구직이라는 거 빼고 일반 관리직은 대부분 그런데 근데 사장이 돼서 5년 정도 근무하는데 제가 지금 애터미에서 몇 년 했냐면 15년을 했어요. 근데 제 연봉이 얼마라고요? 4억 잡고 저는 삼성에서 사장단으로 제가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15년째. 비율을 한다면 15년. 삼성에서 지금까지 사장으로 15년 근무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회장이 돼도 대체로 제가 볼 때 10년 정도 하고 다 그만둬요. 65세 이후에 회사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윤종웅 부회장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벌써 오래전에 그만뒀죠. 근데 저는 지금 내가 70인데 계속 다니고 있어요. 회사를. 70인데. 15년째 다니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거의 사장치고는 최장수 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또 몇 살까지 더 여기를 애텀에서 일을 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으로 말하면 종신사장이에요. 종신사장. 여러분, 종신사장. 종신사장 그러면요.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에서 종신사장이 나오면 모든 경제신문에 크게 나옵니다. 왜? 사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10년 근무한 사람도 없는데 종신사장? 죽을 때까지 사장이다? 어마어마한 명예직이죠. 그리고 급여도 받고. 그렇죠? 보통 사장하다 고문해봐야 한 2년 하거든요. 2년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종신사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제가 죽으면 또 누가 사장이 돼요? 저희 아내가 또 사장이 된대. 저 아내가 종신사장으로. 근데 또 누가 또 사장이 돼요? 저희 아들이. 아들이 종신사장. 이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노력하시는 일은 일반적인 뭐 저도 직장 다닐 때 열심히 근무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애터미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9 to 5,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정도의 일을 하시면 다 성공하세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신다. 어떻게 하시냐? 띄엄띄엄해요. 실제로 9시간을 내내 하시는 게 아니고 8시간을 내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두 시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생각을 많이 하죠. 애터미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활동은 그렇게 길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계속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 그럼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회사 다닐 때 같이 열심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보통 7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에 애터미에서 한 1, 2년은 그렇게 했는데 한 4, 5년 지나면 또 그렇게 안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은행은 제가 20 몇 년을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애터미에서 열심히 한다고 진짜 제대로 열심히 하면 더 빨리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과는 어때요? 어, 종신사장을 하는 거예요. 종신사장. 종신사장. 어, 제가 수입이 여기서부터 또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한 내년 말 정도 되면 4억이나 5억에서 우리는 2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제가? 8억이나 10억이 되죠, 이제. 그럼 거의 끝이죠.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기분이 더 나빠지시나 보다. 지금도 많이 버는데 왜 이렇게 그만 제가 많이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네트워크 2486으로 늘어나니까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도. 예, 전 세계에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상속이라는 말로 해서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어. 그거 저 종신사장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애터미를 만나면요 평생에 한번 오기 힘든 기회고 열심히 하셔도 돼요. 어떤 분은 지금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제품 써서 애터미 할 데가 없다, 알릴 데가 없다. 열심히 하려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잘못 생각.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따 수치로 저는 은행원이기 때문에 근거 없이 수치 없이 얘기하는 걸 아주 싫어요. 그런 걸. 근데 수치로 여러분이 표현하면 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있는지 제가 이제 낱낱이 하나하나 다 펼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런 상속되는 이런 수입을 뭐라 하냐면 권리 수입이라 그래요. 권리 수입. 아까 제가 세일즈 하시는 분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 수입은 뭐라 그랬어요? 노동 수입. 이거는 권리 수입은 노동 수입은 노동할 때만 나오는 수입이고 권리 수입은 권리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하거든 안 하든 계속 권리에 의해서 돈이 나오는 걸 권리 수입이라 그래요.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시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편안하게 사시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권리 수입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근데 권리 수입의 대표가 뭐냐면 건물 임대소득이에요. 임대소득. 여러분이 건물을 사시면 여러분이 아파도 계속 월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다음에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이 또 받죠. 그걸 권리소득이라고 해요. 권리에 의해서. 그래서 그 권리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부동산을 사면 등기 권리증이라고 나오죠. 그 권리란 말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권리는 자기 소유를 말하고 그 소유권에 의해서 계속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상속이 되죠.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또 그런 임대소득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어, 요새 핫한 권리소득이 있어요. 저작권. 저작권은 노래를 작사, 작곡하거나 그다음에 책을 쓸 때는 특별히 이제 판권이라고 얘기하는데 판권, 권리적으로 또 판권도 저작권에 들어가요. 그래서 작사, 작곡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나오는 돈이 저작권이고 이 수입이 상당히 요새 핫하죠. 옛날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게. 그런데 요즘은 어마어마한 돈, 윤종신 씨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한 10억 정도 받고요. 웬만한 가수들이 대부분 5억, 10억 이렇게 받고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작권 수입을? 네? 서른도 씨가 제일 많이 받아요. 서른도 씨. 서른도 씨가 요즘에 제일 많이 받아요. 왜 이렇게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예. 임영웅 씨 때문에. 임영웅 씨. 임영웅 씨 아시죠? 임영웅 씨를 좋아하시죠? 임영웅 씨가 콘서트 하면은 뭐 표가 5초 이내에 다 팔린다 그래요. 5초 이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행사하고 주로 행사 수입이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 한 230억 정도 벌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보다 더 버는 사람이에요. 임영웅 씨가.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많이 버는데 왜 서른도 씨가 좋아하냐? 서른도 씨, 임영웅 씨가 부른 노래를 대부분 다 서른도 씨가 작사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영웅 씨가 히트시키면 서른도 씨가 저작권 수입은 챙기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대표적인 노래가 뭐 있어요? 임영웅 씨를 제가 이제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끔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석세스를 많은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임영웅 씨를 초대해서 이것은 싱포드림도 좋지만 임영웅 씨를 초대하면 좋겠다. 석세스에. 그러면 얼마나 올까요? 석세스에 사람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오죠. 어마어마하게 올 거예요. 아마 미어 터져서 들어갈 수가 없어갖고. 예.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건의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안 해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절대 들으실 분이 아니시네. 예? 그래서 제가 아쉽지만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볼까? 임영웅 씨. 제가 아침마다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제가 싱포드림에 저도 아마 여러분 저기로 멤버로 들어가면 거기서 노래 조금 그래도 화음은 넣을 수 있을 정도 되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임영웅 씨가 부른 노래. 네. 한 소절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 아세요? 이 노래를 제가 맨날 불러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요거를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저희 아내 앞에서 항상 부르고 나옵니다. 여보 갔다 올게. 이렇게.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셔. 너무너무 좋아해요. 농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런 노래를 누가 만들었냐면 서른도 씨가 작사한 거예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노래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부른 거예요. 그게 저작권. 어, 그런 거 있으면 그러니까 건물이 있어서 계속 임대료를 받거나 저작권이 있어서 뭐 이렇게 10억씩 막 돈이 나오면 노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런데 이 권리 수입이 없이 노동 수입에만 의지하게 되면은 반드시 노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노동 수입에만 의지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문제가 생기느냐? 나이 들어서 노동을 못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대략 몇 살 이후에는 일을 못 해요? 75세나 80세 되면은 일을 해요, 못 해요? 못 하죠. 그런데 우리 수명은 몇 살까지 살아요, 지금? 120. 그렇죠. 120이고 한 10년 지나면 150까지 늘어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10년 정도 있으면은요. 왜 그러냐면 그 노화를 막는 그리고 DNA를 이렇게 젊게 시키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쥐하고 원숭이까지는 임상 실험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젊어지는 상태가 됐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임상 실험 못했는데 곧 할 거고 이제 지금 경쟁이 붙었는데 뭐가 경쟁이 붙냐면 누가 더 싸게 만드느냐를 경쟁하고 있어요. 누가 더 싸게. 그러니까 원래 한 대 맞는데 10억이다. 그러면 이게 뭐 정말 돈 있는 사람만 되죠. 근데 1억이다. 그것도 비싸죠.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받아야 안 먹어요? 주사를 맞겠죠.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을 낮추는 경쟁을 또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수명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일도 조금씩 더 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노동 수입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노동 수입에만 의지하면 반드시 노후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져요. 어려워진다. 왜 그러냐면 지금 65세 이상 노인도 아니죠. 65세 이상 사람들이 지금 55%가 극빈층이거든요. 여러분 일단 극빈층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빈곤층의 개념이 뭔지는 아세요? 가난하다. 그게 아니고 자력으로 생활을 못할 때 빈곤층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여러분 자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빈곤층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아야지만 생활이 되는 사람은 다 빈곤층이에요. 만약에 자녀가 수입이 끊어지면 동시에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사람, 다 빈곤층인데 그게 이제 65세 이상이 55%라는 거예요. 그러면 75세 이상 되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70% 이상 되겠죠. 85세 이상 되면요. 90% 이상이 다 극빈층에 가요. 결국은 그래서 이 노동 수입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다 일부 아주 극소수층을 빼놓고는 다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반드시 이 권리 수입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노동 수입 중에서 돈을 많이 버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수들 성공하거나 배우들이 성공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건물을 사죠. 돈을 다 안 쓰고 권리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일반적인 노동 수입자들은 건물을 살 만큼 돈이 저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1억을 받아도 한 달에 한 6, 700을 손에 쥐거든요. 600 정도 손에 쥐어요. 1억 받으면. 제가 옛날에 1억 연봉일 때 받아보니까 600만 원 정도 손에 쥐는데 100만 원 저축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비도 드리죠. 막 이래갖고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빚 안 지고는 못 사는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빚 없어도 누구 부모님 부양 안 해도 애 한 둘만 키울래도 500, 600 받아서는요 저축이 안 돼요. 저축을 한다 치더라도 100만 원 저축하기가 어려운데 100만 원씩 1년 하면 얼마예요? 1200만 원. 10년 하면 1억 2천이죠. 예. 근데 1억 연봉을 계속 죽을 때까지 받아요. 또 얼마 받다 그만둬요? 그만두죠. 그러니까 이 손에 저축이 인력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퇴직금 제 은행 동기들이 퇴직할 때는 3억 정도 받아서 나왔거든요. 원래 자기 퇴직금에다 이제 명퇴금 요즘 좀 늘어났지만 그거 지금 한 10년 되고 다 쓰고 하나도 없어요 돈 얘네들이. 3억 있어 3억이라 해봤자 3천만 원 쓰면 10년이면 다 없어지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진짜 막 엄청 힘든 일을 해요. 어려운 일을 하죠. 나이가 들어서 점점 편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점장 때 같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일을 하고 다녀요 지금. 예.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권리 수입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권리 수입을 확보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애터미를 하시는 거예요. 애터미 수입은 이게 자체가 권리 수입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 제가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온다고. 특별한 일이죠. 이런 일은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네트워크가 다 저렇게 돼서 잘하면 성공하고 그러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회사가 100개 있으면 99개는 다 안 된다.
그럼 도대체 어떤 네트워크 회사는 성공하고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실패하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무엇이냐?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성공하면 사업자도 성공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실패하면 사업자도 실패하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상속된 사례가 미국계 회사는 좀 있어요. 아메이라든지 뉴스킨 같은 경우는 상속된 사례가 있는데 한국계 회사는 애터미를 제외하고는 상속된 사례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다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등록이 되면 원래 상속을 해야 돼요. 근데 상속된 사례가 없어요. 한국계 회사들이. 왜 그럴까요? 예. 사업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가 돌아가시니까 상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수명이 짧아요. 길어야 5년, 2, 3년. 예. 뭐 옛날에 있었던 회사 지금도 있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억 하던 회사가 지금 뭐 한 100억, 50억 한다. 그럼 회사가 존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말만 회사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지 실제로 그 안에서 사업자들이 제대로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애터미가 거의 유일한 회사다. 이게 이제 조금 또 이걸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얼마나 이 회사가 대단하느냐. 물론 박한길 회장님도 대단하죠. 이런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예측할 수 있는 일과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상이랄까?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일로는 동일본 지진. 그때 딱 그 지진이 일 거로 예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겠죠. 아까도 그랬죠. 지진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상이 안 돼. 언제 올 거라고. 언젠가 오긴 오겠지만 이것이 언제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죠. 그 다음에 저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 왔을 때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한국 신혼부부들도 그때 왜 푸켓 피피 갔다가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도 예상을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일, 아예 예상을 못하는 일이 있어요. 예측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그게 이제 사실은 애터미 같은 회사가 일반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이전에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 얘기를 하면 안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나오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제품이 아주 싸고 좋고 그래서 쓸만하지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회사가 나온다고 생각했으면 여러분한테 귀를 기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얘기해도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그건 뭐예요? 전혀 예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이게. 그런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날 거라고는 사실은 일반 10,000명이면 10,000명 중에 한 명도 예상을 못하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0.001%밖에 안 되는.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나왔다는 것은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0.0001%의 확률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회사가 아메이가 그래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상당히 제품이 비쌉니다. 일반 사람들이 좋아도 비싸서 일반 사람이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은데 비싸. 그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좋은데 그렇죠? 좋으면 비싸겠죠. 비싸면 좋을 거고. 근데 아주 싼데 아주 좋아. 이거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있지도 않고 과거의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저희 화장품 같은 경우가 거의 그 식물성 화장품으로 100만 원, 200만 원대 제품하고 품질이 같은데 가격이 10만 원, 20만 원이요. 이런 정도 가격대는 예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상해봐야 한 50만 원 하겠지, 30만 원 하겠지.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7만 1,500원. 이게 뭐 이런 있나?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정말 좋을까? 예. 저희 아내한테 제가 갖다 줬더니 저희 아내가 이런 싸구려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러면서 대박의 옆으로 확 치워버리더라고. 아무 사람들 다 그렇죠.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 6가지가 10만 원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좋을 리가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써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니? 이런 일이 다 있지? 이런 제품이 다 있나? 그게 뭐예요? 예상을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애터미는 웬만한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회사예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다시 이런 회사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수십 년, 50년 동안에 한 번도 이런 회사가 없었고요.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단한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성공한 거예요. 대부분 회사들은 실패했는데 그럼 무엇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느냐. 제가 아까 노래를 불렀더니 목이 쉬어버렸어. 아, 이게 완전히 물 좀 한 잔 마시고. 아, 요 밑에 있네. 원래 성대가 안 좋은데 그럼 무엇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느냐? 멤버십을 만들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요. 멤버십을 못 만들면 실패예요. 멤버십은 뭐예요? 이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제품을 쓰는 소비자와 사업자로 이루어집니다. 제품만 쓰는 사람은 소비자고 이 제품을 가지고 다른 소비자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사업자라. 여러분은 대부분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다 여러분도 이런 멤버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회사가 성공하려면 이런 멤버십을 만들어내면 성공하는 거고 이걸 못 만들면 실패해요. 그러면 이 소비자와 사업자를 만드는데 뭐가 있어야지만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자의 경우는 제품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소비자는 제품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제품이 뒷받침이 안 되면 당연히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제품이 뒷받침이 안 됐다 이 얘기. 제품이 정말 싸고 좋았으면 됐겠죠. 그런 회사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자는 제품이 당연히 이것도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하겠죠. 그다음에 마케팅 플랜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수익 구조예요. 수익 구조가 뒷받침이 돼야지 마케팅 플랜이 뒷받침이 돼야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익 구조 마케팅 플랜은 뭐냐면 회사에 취직할 때 근무 조건을 따지죠. 어디서 근무하냐, 연봉은 얼마냐, 무슨 일을 하냐 똑같아요. 그러면 제품도 싸고 좋게 만들고 수익 구조도 좋게 만들면 되겠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쉬우면 다 했겠죠. 예. 그거 다 해서 지금까지 많은 회사를 성공을 했겠죠. 그런데 한 회사도 성공을 못했다는 것은 이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이 제품이 어렵죠. 정말 좋으면 비싸고 그래서 싸면 안 좋은데 싸고 좋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그걸 해낸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수익 구조도 사람이 만들어 놓으니까 좋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은 항상 탐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수익 구조가 이게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렸지만 오토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월 일정 월 의무 구매라는 게 있어요. 그걸 뭐 오토십이라고 그래요. 말이 오토십이지 강제로 구매하는 거죠. 매월 일정 금액을 사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오토십을 해놓으면 1년 동안 계속 30만 원, 50만 원씩 물건이 이제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 매출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들은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동 매출이 나서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품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사는 거예요. 자동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사고 샀는데 좋으면 또 삽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말이 오토십이지 강제로 구매하는 걸 1년짜리 구매해놓고 그게 좋다고요? 그 네트워크 하는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짧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오토십이 있어야지 사업이 잘 된다. 그거를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강제로 구매를 안 시키고 그냥 싸고 좋아서 저절로 사게 만들어야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심지어 아메이도 그 오토십이 있어요. 아메이도 없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한계입니다. 한계. 생각하는 구조가 한계예요. 아니 여러분이 이마트나 쿠팡에 강제로 사러 가요? 아니면 필요할 때 사러 가요? 다른 통해서는 다 필요할 때 사러 가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만 강제로 매달 뭘 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본인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거를.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주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수익 구조를 왜 그렇게 만드냐? 그게 욕심이에요. 탐욕이고. 이렇게 해서 빨리 돈을 벌고 모아야지. 빨리 매출을 올려야지. 그게 욕심이죠. 제품이 싸고 좋으면 저절로 매출이 일어나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수익 구조를 잘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쨌든 애터미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성공하는데 이제 제품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제품. 애터미 제품은 어떠냐? 대부분의 애터미 제품은 생필품입니다. 일부 내구재가 있지만 뭐 내구재라 하더라도 그냥 보통 다 생필품에 들어가는 내구재예요. 그래서 뭐뭐 있냐면 화장품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식품, 특별히 해모임이 있습니다. 해모임. 그다음에 이제 일반 생필품은 뭐 먹거리서부터
뭐 여러분이 말하는 치약, 샴푸라든지 뭐 린스 이런 바디 제품은 화장품에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그야말로 일반 생필품이죠. 한 1,000가지 정도 되는 생필품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 애터미의 주력 제품은 이 화장품하고 해모임 외에 건강식품이에요. 이게 이제 주력 제품입니다.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제 이런 주력 제품들이 굉장히 싸고 좋다는 거예요. 싸고 좋다. 화장품 같은 건 식물성 화장품인데 일반 시중에 거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값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정도 되는 게 저희는 한 10만 원 정도, 시중에서 한 200만 원이라면 저희는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그냥 싼 게 아니고요. 정말 너무너무 쌀 정도로. 근데 써보면 품질은 어마어마하게 좋죠. 왜 그러느냐? 이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국가기관이라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애터미 화장품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식물성 화장품의 식물성 원료를 기존 다른 화장품보다 수십 배, 수백 배를 더 넣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진 화장품을 저희 애터미가 독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고 좋은 거예요. 써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뭐 일단 생필품은 대부분 다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 않아도 본인이 써보면 압니다. 싸고 좋은지. 그런데 바로 그래서 저희 화장품이 지금 아모레나 LG 생활건강하고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어떤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식품도 대부분 시중보다 쌉니다. 이건 뭐 10분의 1, 20%는 아니지만은 반값인 경우도 있고 한 10%, 20%싼 경우도 있는데 해모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싼 거라고 보여요. 저희가 이제 이 해모임은 88,000원인데 그 정도 제품이 되면 한 100만 원 정도는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그러면 웬만해서 비싸서 못 먹겠죠 사람들. 이제 그 정도 돼야 되죠. 그런 정도인데 굉장히 싸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로 만들어진 건데 면역 기능, 면역, 그 다음에 기능으로 보면은 기능 인증 받은 게 피로회복. 그 다음에 기능성 인증은 받은 건 아니지만 조혈 작용을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애터미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싸고 좋은 거 외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결정적인 게 애터미 외에서는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애터미 외에서는 살 수가 없다. 예. 다른 데는 이 애터미 한국연구원 만든 기술이 들어갔거나 이 해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데는 살 수가 없어요. 애터미 외에서는 못 산다 이런. 그 사람들이 먹어보고 써보고 정말 좋아서 다시 그걸 쓰려고 그러고 뜯어가지고 빨아야 되겠어. 이거 그게 이제 그냥 독점력이 저는 있는 게 팔지를 못하는 것 애터미의 같은데. 특징이에요. 근데 해모인 같은 경우는 라텍스 못 1년 빠는 것 매출액이 같은데 3천억입니다. 3천억. 저기 무슨 라텍스잖아. 3천억이 팔려요. 라텍스인데 당신 거 저거 이게 3천억. 패키지잖아. 그래서 그래 이게 카바가 음. 작고가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뭐라고 그러시나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별 얘기 아니시네. 계속 하겠습니다. 3천억이 팔리는데 이 정도면은 뉴스킨이죠. 뉴스킨 여러분. 뉴스킨이 한국에서 3천억을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 해모임 하나 가지고 우리가 거의 그냥 어, 다른 거 다 없어도 뉴스킨보다 큰 네트워크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 제품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제품이죠, 사실은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는 바로 이제 기능이 뛰어나다는 거죠. 이게 면역 피로 회복 조혈 장애.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이 회사가 망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다른 데 없는 독점적인 제품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대로 필요하는 독점적인 제품. 화장품은 절대로 필요하죠. 화장품은 여성분들한테서 화장품을 뺏는다 그러면 뭐예요? 화장품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생필품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화장품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화장품이 비쌌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쌌죠. 저희 아내도 애터미 제품 쓰기 전에는 보통 한 세트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썼고요. 그중에서도 일부 제품은 시슬리, 라프렐 이런 거 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너무 비싸고 한 번은 제가 그 은행 다닐 때인데 출장을 좀 잘 다녔거든요. 해외로 은행 다닐 때. 근데 저보고 이제 공항에 가면 항상 면세품을 사러 가는데 화장품을 사러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해 맨날 이제 외제 화장품을 샀었는데 어느 날 아모레 거를 사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싼 국산을 쓰는구나. 이제 마음을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딱 봤어요. 그랬더니 한 통에 40만 원 이러면서 무슨 국산이 이렇게 비싼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 그러더니 지금은 애터미 외에는 안 씁니다. 예. 그러니까 생활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화장품이 아무리 뭐 아껴 써봐야 이렇게 찍어 바르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워낙 비싸니까 이렇게 바르는데 애터미 장품은 어떻게 발라요? 팍 그냥 이렇게 바르는 그렇게 써도 생활비가 제가 볼 때는 10분의 1 정도 절감이 되는 거죠. 예, 그 정도는.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어떤 비용 절감을 생활비를 절감해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는 한 애터미는 절대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애터미 안 망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이 제품력이에요. 제품력. 제품력이 워낙 뛰어나서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 뭐 칫솔 치약 같은 거 이제 써보면 너무 좋죠. 가격이 제가 다른 외국 회사 네트워크 회사들 제품을 이렇게 써봐요. 바디 클렌저도 써보고 샴푸도 써보고 치약도 써보고 그러는데 좀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요. 우리나라에서 3위, 4위 하는 회사들 것도 써봤는데 너무 허접해요. 딱 써보면 알아요. 바디 클렌저 딱 해갖고 이렇게 발라보면 벌써 알아. 이게 어떤 제품인지. 치약도 써보면요. 벌써 알아. 이거. 너무 허접해요. 너무. 근데 가격은 뭐예요? 치약 같은 건 보통 7, 8천 원 하더라고. 우리 거 2배가 넘어요. 그다음에 바디 클렌저, 뭐 샴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용기부터가 벌써 단단하지가 않아. 뭔가 이게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이렇게 돼요. 이게 네트워크 회사들이 참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 일반 회사 제품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보시면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그런데 일반 네트워크 회사들 제품 나오는 거 보면 제가 볼 땐 되기가 힘들어. 그런 제품력 가지고. 애터미 정도는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애터미 정도는 돼야지. 저희 거 그 제가 좋아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샴푸 중에서 뭐예요? 비타민 그 핑크색 이름 뭐죠? 프로틴. 그 샴푸는 우리가 이제 뭐 여기 한방 샴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바디리치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 프로틴 샴푸는 제가 써본 지금까지 살면서 써본 제품 중에서 제일 좋아요. 불가린이 이런 거 씻을 일을 능가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만 몇천 원 하죠? 17,000원? 14,000원? 예, 한꺼번에 막 사니까 그러는데 그 정도 왜 제가 그런 명품들로 좋다고 생각하냐면은 해외 가서 그 특급 호텔 5성급 이상 호텔에서 있으면 어메니티가 그런 걸 갖다 놔요. 아주 좋은 데 가면 정말 좋은 데 갖다 놓으면 그런 거 갖다 놉니다. 근데 그런 걸 써보면요 한 3일만 쓰면 머리가 다 푸석푸석해져요. 벌써. 린스고 뭐 상대가 안 돼요 우리 거하고. 그 정도로. 근데 그런 바디류라든지 그런 상품보다 더 좋은 게 화장품하고 해모입니다. 이거는 비교도 되지도 않거니와 이런 제품 어디 가도 없어요.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해모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해모임에 좀 주력하셔야 돼요. 해모임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하고 이 주력 제품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 애터미 시작할 때 제품이 뭐 있었어요? 해모임하고 뭐예요? 화장품 그래요. 그걸로 커진 회사예요. 앞으로도 그걸로 커질 회사고 앞으로도 그걸로 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로 커졌고 앞으로도 맞아요. 어떤 분은 제품이 가짓수가 많이 나오면 사업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지금 우리가 1,000가지 정도 있는데 거기서 5,000가지 늘리면 여러분이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업이 잘 돼요? 여러분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이 가짓수가 많이 나오면서 주력 제품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자꾸 생겨요. 예. 그래서 이상한 걸 자꾸 들고 다녀. 이상한 거라고 하면 좀 그런데 예를 들면 계란 같은 걸 들고 다녀. 어, 이, 어, 그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라고 아시죠? 테슬라 회장.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워커홀릭이에요.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열심히 한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자기 열심히 사는데 남들 50시간 일할 때 자기 100시간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라고 딱 얘기하더라고. 할 말이 없죠. 네가 열심히라고 얘기하려면 남들 50시간 일할 때 너 100시간 일하면 돼. 그럼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젊었을 때 자기가 연애를 하는데 그 애인이 여자친구가 사무실 밖에서 이 테슬라를 아니 머스크를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사무실에 와서 같이 데이트하고 사무실에서 자고 갔대요. 그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또 요새 챗GPT라고 맨날 나오죠. 챗GPT. 네.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인공지능의 한 분야죠. 챗GPT가 떠드는 인공지능이죠. 최타는 말하는.
걔네들이 좀 내가 볼 때는 이제 요새 막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막 그러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줄어들고 있죠. 계속 일자리가. 옛날에는 기계화가 되면 사람 일자리가 주는 대신에 그 기기로 인해서 사람이 또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기보다는 그 일은 기계가 하고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하는. 그런데 이 AI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AI가 일을 하면 사람이 딴 데 일할 게 없어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약사. 미국에는 약사가 개인 병원이 없습니다. 호주나 미국은. 있긴 있는데 되게 작아요. 대부분 약사들은 대형 병원에서 일을 해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죠. 대형 병원 가면 약사들이 거기서 조제를 했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약국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미국은 그 약사들이 하는데 대형 병원은 약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렇게 수백 명씩 있어요. 그런데 이 AI가 나오면서 로봇가 나오면서 수백 명이 다 없어지고 2명 정도의 AI가 해요. 얘네들이 기계적으로 조제를 해요. 그래서 그 약사를 잘리면 뭐하냐? 뽑혀갈 때 일자리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로우펌에서 분석하고 자료 찾아내는 사람들 다 잘렸죠. 다 잘렸어요. 왜냐하면 사람 10명이 일주일 걸려서 찾아낼 판례를 이 로봇가 30초면 다 찾아내요. 그리고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는데 걱정할 만도 하죠. 예. 그래서 이 AI라는 그래서 그샘 알트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선택과 집중.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선택과 집중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는 긴데 10년은 짧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10년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뭐 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선택과 집중을 못해서.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화장품하고 해모임에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제품은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돈이 안 돼요. 예. 똑같은 매출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렇죠? 예. 다른 제품들은. 그래서 그러면 다른 제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치약을 권해요. 그 상류 상품이죠. 상류 상품이 뭐냐면은 어떤 주력 제품을 넣기 전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우리 제품이 싸고 좋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치약을 권하는 거예요. 그럼 치약을 써보니까 혜택이 정말 좋네.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되게 만드는 게 이제 상류 상품이거든요. 그 상류 상품을 치약을 권하고 칫솔을 권하는 건데 그렇게 권하고 나서 그 사람이 화장품이나 해모임을 안 먹으면 화장품을 안 쓰면 그거는 뭐예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제품은 결국은 다 우리의 화장품하고 해모임을 먹어야지만 그게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사업 내용을 검토를 해보세요. 내가 도대체 해모임 소비자를 몇 명을 가지고 있는가? 예. 여러분이 사업을 만약에 3년 정도 하셨잖아요. 2년 정도 하셨죠. 그럼 무조건 100명 이상의 해모임 소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수입이 300, 400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3년, 4년을 해도 수입이 그렇게 커지질 않는 거예요. 분산돼 갖고. 분산돼서. 직원들은 이것저것 막 소개하죠. 직원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원래. 직원들은 새로 나온 제품 막 소개해요.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자기 어떤 공적도 되고 뭐 막 소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제품을 쓰시되 사업의 주력 제품은 뭐예요? 화장품하고 해모임이 들어. 그게 안 들어가면 절대 소비자가 제대로 구축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자, 챗GPT 얘기 조금 해볼까요? 챗GPT 잠깐 시간이 되려나? 이 챗GPT를 가보면 엄청 똑똑해 얘네들이요. 엄청 똑똑하죠. 그래서 이제 그 챗GPT가 뭐냐면 그 안에 사람 뇌하고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람 뇌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데 뉴런이 뇌 안에 860억 개가 있어요. 그럼 이론적으로 말하면 뉴런과 똑같이 만든 860억 개를 만들어서 컴퓨터를 연결시키면 그게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지금 챗GPT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왜 떨어졌지? 깜짝이야. 음. 음. 그래도 저기 뚜껑만 떨어졌어요. 컵은 안 떨어지고. 챗GPT한테 기자들이 이제 샘 알트먼이라는 그 오픈 AI 회장이 굉장히 젊어요. 천재인데 그 이제 샘 알트먼이 자기네가 만든 챗GPT를 소개하니까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챗GPT하고.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니네가 AI가 인간을 지배할 시대가 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니네 엄청 똑똑해지고 있는데
이네 뭐 바둑도 다 이기고 뭐 지금 저기 뭐죠? 체스도 이기고 뭐 무적이잖아요, 지금. 예, 그림도 그려 뭐 작곡도 하고요. 여러분 교향곡 같은 것도 만들어내요, 지금. 몸을 주면 애들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어. 니네들이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겠네, 이랬더니 기자들은 그렇게 물어봤을 때 무슨 답을 기대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챗GPT가 사람 모양하고 비슷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싹 째려보는 거예요. 기자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무슨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딱 물어. 걔가. 그러니까 기자가 놀래요, 안 놀래요? 깜짝 놀랐죠. 아니 얘가 무슨 대답을 이렇게 하나? 다시 확인을 한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을 그럼 지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눈을 돌리더니만 아니 그건 아니고요. 협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얘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협조를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사람이 설득을 해야죠.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설득해야지. 근데 설득해도 말 안 들으면 그럼 뭘 하겠어요, 걔가? 깜방에 넣어야죠. 이렇게 된 거니까 감옥에 넣어야죠. 감옥에 넣어도 말 안 들으면 그럼 뭐라 그랬겠어요? 죽여야죠.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소름 쫙이죠. 이거 완전히. 이거 무서운 아주 이상한 지금 이상한 세상이 올 수도 있죠. 지금. 근데 이거를 그러면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왜 만들라고 애를 쓸까요? 왜 만들까요? 이걸 계속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예요? 돈이 되니까. 돈 되는 일은요. 사람은 핵폭탄도 만들어. 무기도 만들고. 무기가 백해무익하죠. 무기는 아무 때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 죽이는 일에는 쓸 데가 없어. 근데 왜 만들어? 돈 되니까. 네. 사람은요. 생각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절대로. 안 좋은 걸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우리가 이제 공기 오염을 시키고 있죠. 지구 온난화를 시키고 있죠. 이게 지구 온난화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걸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산화탄소가 점점 둘러싸여서 어떻게 되냐? 금성같이 돼요. 금성. 금성은 수금, 지화, 목도, 천해명이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게 수성이에요. 그다음에 금성, 그다음에 지구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수성이 더 뜨거워야 돼. 근데 금성이 훨씬 더 뜨거워요. 금성의 표면 온도가 460도예요. 아무것도 못 살아. 왜 뜨거울까요? 이산화탄소가 덮고 있어요. 금성 표면을. 그러니까 지구도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덮게 되면 점점 지구가 열이 올라가서 460도 되기 전에 모든 생물은 다 멸종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를 반드시 막아야 되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냥 사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챗GPT 이런 AI도 사실은 만드는 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깊은 연구를 하지 않고 서로 누가 먼저 빨리 만들어내냐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누가 더 빨리 이걸 팔아먹느냐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앞날이 상당히 그럼 세상이 점점 이렇게 빨리 변하고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 될수록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요. 안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그런 로봇한테까지 쫓겨다니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예. 너무 비약적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지금 세상이 앞으로 한 20년 이내에 모든 면에서 사람을 능가하는 AI가 나온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인데 하나 다행인 게 있어요. 엄청 다행인 게 뭐냐면 이 AI들은 네트워크 사업을 못해요. 애터미 사업을 못해요. AI끼리 너 한번 샴푸 써볼래? 화장 한번 해볼래? 이런 걸 안 해. 이거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 사람만 이 닦고 샴푸하고 화장하지 AI는 이걸 안 해.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업은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게. 천만다행이죠. 지금 표정이 아주 너무 안심이다. 이런 맞아요. 저도 안심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조시려고 할 때마다 조금 다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오늘은 제가 해모임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자, 우선 우리나라에 애터미 제품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여러분이 앞으로 이 소비자와 사업자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터미가 너무 많이 알려져서 사업이 안 된다. 실제로 지금 뭐 사업자가 안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모든 일은요.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면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왜 그런가? 그런데 분석을 거의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이제 사람이 없어. 더 이상 알릴 데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아주 그런 걸 좀 제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자, 우리나라가 인구가 5,600만이에요. 가구 수로 보면 몇 가구냐? 2,800만 가구입니다. 꽤 많죠? 생각보다? 한 가구당 2명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싱글 가구가 지금 1,000만 가구예요. 싱글이. 원래 싱글도 있고 혼자 사는 젊은 사람도 있고 돌싱도 있고 뭐 나이 들어서 한 배우자 한 명이 죽어서 혼자 사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1,000만 가구예요. 2,800만 가구입니다. 우리나라 가구 수가. 2,800만 가구 중에서 애토미 제품을 쓰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될까요? 2,800만 가구 중에서 애토미 제품 쓰는 가구. 그럼 이제 어차피 여러분이 이게 복잡하잖아요.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참고로 쿠팡이 지금 매출액이 얼마예요? 30조. 가구 수는 몇 가구를 써요? 1,500만 가구가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800만 가구 중에서 아직 거의 반이 넘어서 쿠팡을 써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쿠팡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 요새 좀 옛날보다 찌그러들었죠. 예. 얼마예요? 20조. 몇 가구예요? 1,000만 가구. 1,000만 가구. 자, 애터미. 국내 매출이 얼마예요? 1조. 그러면 자, 20조가 1,000만 가구면 1조면 몇 가구가 쓰는 거예요? 계산. 복잡하죠. 이제 산수예요, 이거. 예. 1,000만 나누기 20조 곱하기 1조 하면 몇 가구예요? 50만 가구. 예? 애터미 쓰는 가구가 50만 가구예요, 여러분. 예? 50만 가구. 2,800만 가구 중에서 많이 잡아야 100만 가구예요. 50만 가구. 근데 애터미 제품을 다 쓰고 있어도 알릴 데가 없다라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아주 틀려도 너무 틀린 말이에요. 너무 틀려. 그냥 여러분들 볼 때는 막 애터미가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아파트 가서 애터미 박스 나오는 집이 몇 집이나 되는지 한번 세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집에서 나오는 박스 외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안 써요. 왜 이렇게 안 쓸까요? 이 다단계라는 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빨리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다단계라는 벽이 없이 했다면 훨씬 지금보다는 더 많이 쓸 거예요. 첫째는 그 이유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사업자들이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안 해서. 아까 그랬죠? 머스크가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는 게 뭐라고요? 남들 50시간 일할 때 나는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100시간. 네. 그렇게 할 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못하죠. 50만 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애터미 사업을 만나서 애터미 제품을 다 쓰고 있고 애터미 사업을 다 해서 알릴 데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확 꼬매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지? 그런 틀린 거짓된 정보. 자, 그럼 이제 해모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해모임. 해모임. 해모임은 도대체 몇 명이나 먹나? 해모임은.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왜냐하면 면역 기능과 피로회복 기능과 조혈 작용을 같이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해모임 외에는 없어요. 전 세계에. 전 세계에 없어요, 여러분. 뒤져보세요. 있나? 하나씩은 있어요. 면역을 올린다든지, 피로회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혈 작용을 한다든지. 조혈은 뭐예요? 피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거기다 우리 그 특허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해모임이 가지고 있는 특허에 보면 10가지가 쭉 있는데 그거 외에도 또 뭐가 있어요? 피부질환, 당뇨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다 식약청에서 인증을 받은 건 아니고 특허를 그렇게 받아놨었어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최초 해모임을 만들고 특허를 낼 때 다 그렇게 받아놓은 거예요.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이는 안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 이거 해주세요. 그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다 나름대로 실험을 하고 임상을 해서 어느 정도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 특허를 내주는 거지. 우리 거 당뇨에 좋아요. 그럼 내주세요. 그럼 내주나 누가?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저거예요. 이제 면역하고 피로회복하고 이제 조율인데 여러분이 이런 걸 먹으면 이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은 치료제가 아니고 예방 효과죠. 예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뭐예요? 암. 그러니까 아직도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암이라고. 암. 근데 암은 지금 거의 3기 정도는 삽니다.
췌장암을 빼놓고는 3기까지 다 살아요. 4기가 되지 않으면 다 삽니다. 그 정도로 치료 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특히 뭐 갑상선암이라든지 유방암, 위암 이런 거는요 4기도 살아요 지금. 표정암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이 돼갖고 비싸서 그렇지 치료법이. 예. 근데 암이 물론 무서운 병인데 암은 발견이 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금방 죽지는 않아요. 예. 근데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부터 걱정하셔야 돼요. 그 강의 잘하는 분 있죠? 왜? 그 누구죠? 예? 강의 잘하는 분. 김미경 씨 말고 김창옥 씨죠. 김창옥 씨. 김창옥 씨가 이제 초기 치매 증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 김창옥 씨가 그 한 번 강의하면 보통 얼마씩 받는 줄 아세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받죠. 그럼 한 달에 30분 강의하면 한 20분 한다고 치고 그러면 1000만 원씩이면 한 달에 20분 하면 얼마 받아요? 한 달에? 2억씩 받는 거죠. 저도 사실은 제가 한 달에 3천, 4천을 받지만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 달에 20번 강의를 하거든요. 20번 강의. 김창호 씨가 잘해요? 제가 잘해요? 여러분 표정이 난감한 표정인데 김창옥 씨는 일반 생활에 대한 강의고 저는 무슨 강의예요? 돈 버는 강의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돈 버는 강의가 중요하죠. 저는 20번을 하는데 한 번 강의가 200만 원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적게 받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올 때는 강사료를 좀 챙겨주시면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어쨌든 그 애터미 리더들이요. 그렇게 많이 받는 것 같아도 강의하고 따지고 그러면요.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른 일반 강사들은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예. 김미경 씨겠는데 거기도 돈 많이 받죠. 예. 그분 강의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잘 들어보지는 않는데 저는 김창옥 씨 강의를 가끔 듣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당연히 그 김범준이라고 무슨 물리학과 교수들이 있죠. 요새 AI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강의는 돈 내고도 들을 만하죠.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다 그 얘기가 났지. 아니야 돈 얘기하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자가 예. 해모임. 예. 치매가 되게 무섭죠. 치매가. 치매가 무서운 게 수명이 길어지면서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오래 살아요. 지금. 10년, 20년 삽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뭐 가족들이 아주 죽을 맛이죠. 근데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도 여러분한테 올 수 있는 병이 있어요. 뭐예요? 예? 여러분은 그 별로 의식을 안 하지만 당장 올 수 있고 제가 집에 가다도 그 병이 걸리면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그럼 여러분 안 무서우세요? 그게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집에 가다가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예. 40분 이내 병원에 안 실려가면 죽습니다. 그 자다가 심근경색이 오거나 뇌경색이 오면 100% 죽어요. 예. 자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조용히. 근데 그 대부분 그런 그 질환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피 때문에 일어나요. 피 때문에. 피 때문에. 피가 탁해서. 그리고 핏줄이 막혀서. 그렇죠. 피가 맑고 핏줄이 안 막히면 그런 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핏줄이 막히는 거예요. 뇌경색이 아니라 피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피가 막히면 여기에 막히면은 그 산소와 영양 공급이 떨어지면서 바로 뇌가 몇 초 이내에 죽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죽어버려요. 사람이. 그렇죠. 네, 이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야 치매도 예방이 되는 거예요. 예. 치매가 예방이 되는 건데 뇌에 산소와 영양은 어떻게 공급이 돼요? 그냥 여러분이 먹으면 영양분이 바로 뇌로 가고 숨 쉬면 뇌로 가요? 그게 아니고요. 폐에서 이게 산소가 피로 들어가서 피에서 다 운반하는 거예요. 영양도 그렇고 간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더럽고 피가 잘 순환이 안 되고 막혀 있으면 공급이 잘 안 돼서 치매 같은 게 일찍 오는 거예요. 예. 피가 맑아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맑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흔히 빈혈 걸리면 이제 철분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런 이제 치료약이죠.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처방해요. 근데 건강식품으로 조혈 기능이 있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메가3 같은 거는 맑게 하는 거지 피를 만드는 기능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진코민이나 오메가는 피를 맑게 하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거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피를 만드는 건 해모임밖에 없어요. 건강기능식품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기능 가진 것은. 그래서 피를 만들어내면 아무래도 피가 좀 더 맑아지겠죠. 맑아지겠죠. 그래서 뭐 특허낼 때 당뇨 같은 것도 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막 피부 질환 같은 것도 대부분 피가 안 좋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 피부 질환도 거기다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허를. 내용은 제가 피부 질환 당뇨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아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피가 탁해지고 이러면은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이 발병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해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모임이 중요해요. 이 해모임을 드시면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렇죠.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중풍이라는 그러는데 중풍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옛날에는 나이 드는 사람만 중풍이 걸렸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중풍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의 피가 탁해서 20대들도. 실제 병원 가면 20대도 많이 실려옵니다, 여러분. 쓰러져 갖고. 실제로. 사무실에서 쓰러져 실려오고 집에 쓰러져서 엄청 많이 실려와요. 병원에 가서 보시면. 예. 그래서 20대 때 이미 수술하고 나서 반신불수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20대 때. 이 뇌경색이나 이런 것들은 뇌출혈은 문제가 뭐냐면 죽든지 아니면 치료를 받아도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예. 완치가 안 돼, 이게 내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거를 무슨 완전 예방할 수 있다면 너무 좋지만은 그 뭐 무슨 그런 질병이 뭐 완전 예방이라는 게 되겠어요. 그런데 맑은 피를 계속 만들어주고 혈액을 이렇게 잘 순환을 시키면 그런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드셔야 돼요. 해모임. 예. 암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암보다 훨씬 더 무섭고 나이가 이제 60, 70이 되면 치매도 상당히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오기 시작하면 이미 발병이 되면 늦어요. 발병이 되면 되돌리는 건 없어요. 발병이 되면 되돌리는 건 없습니다. 특히 이 치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해모임은 하루에 이제 2포를 드시는데 물에 타 먹는 게 되게 제일 좋아요. 500cc짜리에 2포. 물도 사람이 꼭 먹어야 되겠죠. 물도. 물이 왜 중요해요? 사실 혈액도 7, 80%가 물이에요. 그게. 물이죠. 우리 몸 자체 수분이 7, 80%를 차지하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심층수가 있죠. 심층수. 이 500cc에다가 이제 타서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우리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물 한 모금 먹어야 되겠네. 예. 예? 2리터, 2리터. 그러면 500cc짜리 그 물 몇 병이에요? 4개죠, 4개. 그런데 4개를 다 안 드셔도 되는 게 우리가 그 음식으로 먹는 게 한 1리터 돼요. 여러분 밥에도 수분이 들어가 있고 고기에도 있고 야채도 있어서 그게 한 1리터 되고 나머지 1리터를 이제 특히 여름같이 막 땀을 많이 흘린 경우 외에는 나머지 한 2병 정도 500cc 2개 정도 먹으면 되는데 거기다 해모임을 타서 이렇게 2개씩 타서 먹으면 좋고 특히 처음에 해모임을 많이 안 드셨던 분들은 하루에 4개 6개를 타 먹어서 좀 빨리 이걸 좀 이렇게 몸을 정상화 시켜주는 게 좋고 사업을 해서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2개씩 드시면 되죠. 물을 타서 먹는 게 좋아요. 왜 물을 타서 먹는 게 좋으냐? 흡수력이 빨라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해모임을 물에다 한번 저기다 넣어보세요. 섞여요, 안 섞여요? 그냥 놔두면 안 섞여요. 흔들어야 섞여요. 흔들어야지. 예. 그러니까 그냥 타서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물에 넣어서 흔들어서 타서 먹는 게 굉장히 흡수가 빠릅니다. 그렇게 먹으시면 어떤 우리 면역이라든지 어떤 피로회복 조절 이런 관련된 질병들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달하셨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해모임을 도대체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매출액이 3천억이죠. 해모임 매출액이. 그러면 국내가 해외가 1,500억, 국내가 1,500억 이렇게 돼요. 1,500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1,500억이면 도대체 해모임 먹는 사람이 몇 명인가? 만약 이걸 고정적으로 계속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8만 8천 원인데 10만 원 잡고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짜리를 한 달에 한 박스씩 먹는 사람이 몇 명이면 1년에 1,500억이 되느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5만 명.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15 하면 얼마예요? 150억이죠. 150억 곱하기 12달 하면 얼마예요? 1,800억 돼요. 1,800억. 그러니까 이 해모임을 한 박스씩 매달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5만 명이 먹으면 이게 1년 매출이 1,800억이 됩니다. 그 얘기는 국내가 지금 1,500억밖에 안 되니까 해모임 먹는 사람이 매달 평균 따지면 15만 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 자, 5천만에 15만 명이면은 15만 명이면 몇 프로예요, 이게? 아니, 다른 때 사업 설명은 그냥 듣고만 있으면 계산하기 좋던데 저 사람은 와갖고 이렇게 계산을 자꾸 시키나. 근데 머리가 아프고 죽겠네. 식욕 떨어지게 밥 먹을 시간인데.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셔야 돼. 몇 프로예요, 이게? 0.3%. 0.3%는 100명에 몇 명이에요? 한 명도 안 돼요. 1,000명에 3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앞으로 해모임을 다 먹어서 전달할 데가 없다라고 사기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1,000명에 3명 먹고 있다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건강식품을? 예? 전달할 데가 많이 있어, 없어요? 1,000명을 만나면 997명이 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 해모임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뭐 아메이 무슨 WS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런 건강식품하고는. 우리가 다른 무슨 오메가3니 유산균이니 하고 이런 것들하고 물론 다 기능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일반 건강식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요. 전 세계 애토미밖에 없고 가장 기능이 뛰어난 건강식품이에요. 다른 거는 안 먹어도 이건 먹어야 돼요. 가격도 싸. 이건 더구나 달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다른 무슨 한약은 달이죠. 달이면 어떻게 돼요? 간에도 무리가 갈 수 있고 심장도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무독성으로 추출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신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이거. 인체 부작용이 없다니까요. 예.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1000가지를 쭉 놓고 자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해야 돼. 여러분 제품을 다 공부를 해봤어. 해놓고 1000가지를 서 내가 앞으로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임페리얼을 가고 크라운클럽을 가려면 어떤 제품을 가지고 갈 거냐? 원픽을 해라. 회사에서 이렇게 해라. 하나만 딱 골라서 해라. 원픽. 그럼 뭘 골라요? 그래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딴 걸 가지고 가시냐고. 에? 원픽이에요, 원픽. 원픽. 두 번째가 뭐예요? 화장품. 화장품은 다른 데 있는데 이것도 다른 데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비교 불가해요, 사실은. 이 화장품은 같은 화장품이 아니에요. 근데 유산균 다른 데고 비교해 보시면 좀 싸요. 그런데 싸봤자 10%, 20%. 그거는 대세에 영향이 없어요. 비타민 똑같아요. 영향이 없어요. 오메가3 다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다 있어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싸고 좋다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그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런가? 자, 애토미가 시작할 때 화장품하고 해모임을 빼고 나머지 가지고만 이 회사가 했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에? 지금 이 회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요. 기존의 네트워크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해서 없어진 거예요, 다.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도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제품이 없고 여기서 취급하는 제품을 싸게 팔아 그래. 해봐야 되질 않아요. 쿠팡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마트를 못 이겨. 이 다단계란 벽 때문에. 근데 이 해모임은 여기밖에 없거든. 이건 먹으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다단계 아니라 만단계로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예?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여러분이 만나신 거예요. 이건 성공 못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나가서 무조건 해모임 먹는 사람 100명을 여러분이 만드셨다 보세요. 100명. 그럼 100명이면 포인트가 어떻게 떠요? 한 달에 한 박스씩 먹는 사람, 한 달에 한 박스씩 먹는 사람, 두 포 먹으면 한 달 먹죠? 100명을 만들면 이게 몇 PB예요? 5만 PB죠? 그러면 포인트로 얼마요? 500만 PB. 여러분이 해모임,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 해모임만 먹는 사람 100명을 확보하면 여러분은 12번 유지하는 오토 판매사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모임을 이렇게 빠져서 먹는 사람은 다른 제품도 써야 안 써요? 쓰겠죠. 화장품도 써야 안 써요? 쓰죠. 그러면 대체로 1000만 PB 정도 일어나면요. 여러분은 24번 유지하는 오토 판매사가 돼요. 여러분 파트너 우리는 바이너리죠? 2명이 나왔어. 요 사람들이 해모임 먹는 사람 100명씩을 만들어. 그러면 총 300명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직급으로는 4명이 아니니까 밑에 파트너가 4명이 아니니까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아니지만 수입으로는 다이아몬드에 준하는 400, 500을 벌어요. 그럼 직급 유지하고 오토가 하고 다이아몬드 갔다고 치고서 2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다이아몬드 안 가도 400만 원씩 버는 사람하고 뭐가 더 좋아요? 당연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최고지. 예? 직급도 가고 돈도 많이 벌면 좋지만요. 직급 못 가도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예? 예. 돈 못 버는 직급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오토 판매사를 12번 유지하면 핀을 달고 다니시죠. 그거 다 띄어버리세요. 24번 유지하는 사람만 달고 다니세요. 12번 유지하는 게 무슨 오토 판매 오토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는 24번을 해야 오토예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으시나? 아, 내가 어렵게 받았는데 저걸 그 억울하시면 해모임 먹는 사람 화장품 선을 만들어 갖고 빨리 24번을 유지를 하세요. 네? 아니 무슨 3년 해갖고서 12번 유지하는 오토 판매사를 해. 그러면 한 달에 한 90만 원 버는 거예요. 3년에서 90만 원 벌면 비전이 돼야 안 돼요? 그 무슨 누가 그런 사업을 하겠어요 도대체 요즘에. 네? 안 해요 그거. 냉정하게 생각하면. 저는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5년 해갖고 오토 판매사만 되면 비전 있는 거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 정신이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5년 해갖고서 무슨 한 달에 80만 원, 90만 원 버는데 그걸 비전이라고 떠드냐고. 요즘에 도대체 무슨 뭘 가도 다 200만 원 버는데. 예? 근데
그럼 실질적으로 수입을 올리는데 가장 좋은 게 이 건강 해모임하고 해모임, 저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건강식품. 보통 해모임 먹으면 대부분 이제 다른 건강식품도 또 먹어요. 저부터도 해모임 먹지만 뭘 또 먹어요? 저도 칼슘도 먹고. 왜냐면 골다공증이 염려가 되니까 칼슘 먹고. 그다음에 또 피부에 좀 뭐예요? 콜라겐. 이제 제가 관절염이 오기 시작했어요. 관절염. 토마신도 먹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모임은 이제 조혈이라든지 뭐 이런 거니까 다른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오는 것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모임에 정말 좋네 이렇게 한 사람은 우리 건강식품 시키려도 다 먹어요. 근데 비타민 먹잖아요. 해모임 안 먹고 비타민 안 먹어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홈쇼핑에서 뭐 더 좋은 거 팔아? 그럼 거기 사는 거예요. 거기서 유산균 파는 거 더 좋아 보이네? 그 사는 거예요. 여긴 10억 마리, 저긴 100억 마리래. 그거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예. 영혼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우리 회사에서 절대로 딴 데 갈 수 없는 게 뭐예요? 우리밖에 없으니까 해모임하고 화장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픽, 투픽 이걸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모임을 내가 몇 명이나 지금 소비자 가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몇 명이나. 그리고 해모임 체험단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명 이렇게 조직을 해갖고 저거 10포씩을 줘갖고 먹게 하고 효과를 받는지 안 받는지 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특허 있죠? 10가지 나와 있는 거 그거 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다 붙이세요. 어디 붙일 때가 아주 잘 보이는 데다 해모임에 대해서 다 붙여놔야 돼. 공부를 많이 하시게. 그래서 여러분 사업자들이라면 적어도 그 10가지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외우고 계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해모임을 먹잖아요. 그러면 효과를 보신 분한테 한 명만 소개해 주면 내가 한 박스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셔도요. 얼마든지 이게 이익이에요. 이게 나중에. 다 본전 뽑아요. 뽑고도 남아. 한 번 먹은 사람은 해모임 먹은 사람은 보통 6개월, 1년은 무조건 기본으로 계속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게 먹어보면 분명히 좋아지는데 사람이 한 6개월 지나서 안 먹잖아요. 그러면 면역력이라는 게 한 번 좋아졌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스트레스 받고 생활하다 보면 또 돌아가죠. 그 다시 먹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건강식품이 똑같아요. 칼슘 먹어서 골다공증 증세가 없어졌어. 영원히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 또 생겨요. 다시. 똑같아요. 모든 건강식품이 다 비슷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주력 제품 아까 제가 계란 얘기했죠. 계란. 애터미 계란이 너무 좋아요. 계란에 목숨 거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계란을 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계란을 하되 해모임을 계란에 타먹으라 그래. 쌍화탕 먹듯이. 그래. 계란도 거라고 해모임도. 예? 팩을 자꾸 얘기를 해. 그러면 팩에다 해모임을 섞어라 그래. 뭐든지 그 들어가게 만들어요. 예? 예. 정말이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 얼마든지 시장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해모임 먹는 사람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5만 명이었는데 150만 명이 되면 지금은 10배예요. 그래봤자 5천만에 150만이면 3%밖에 안 돼요. 3%. 150만 명이 먹으면 해모임 매출만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국내 매출만 1조 5천억이 돼요. 애터미 전체 매출이 3조까지 그냥 쑥 올라가요. 애터미 매출이 지금 안 늘어나는 이유는 주력 제품을 더 이상 활용을 잘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중산층을 유입을 못 시켜서 그래요. 중산층. 왜? 이게 서민층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중산층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지금. 이게. 중산층은 대부분 부업자가 많고 중산층한테 가서 5년 열심히 하면 100만 원 벌 수 있어. 이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아예 그냥 하지도 마세요. 3년 하면 1,000만 원. 예. 이렇게 얘기하셔요. 3년 하면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이 주력 제품을 잘 활용하시면. 그러니까 자, 오늘 어쨌든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그냥 열심히가 아니고 이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사람 강의를 들으면 나이는 굉장히 젊어요, 그 사람이. 근데 제가 나이 들은 제가 참 배울 게 많은데 테슬라가 그 인공위성을 쏘죠. 인공위성. 그 우주 로켓을 발사하잖아요. 원래 우주 로켓은 나사에서 했던 거예요. 소련 정부나 미국 정부.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우주 로켓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정부가 거액의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못하지 돈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정도로 그냥 저건 당연히 정부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테슬라가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떻게 민간 기업이 할까?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테슬라가 기존의 로켓 발사 비용의 10분의 1을 줄여버린 거예요. 10분의 1로.
천억이 들어간 걸 100억으로 줄였어요. 어떻게 줄였느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접근한 게 뭐 이거예요. 그 우주 로켓이 돈이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비용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를 분석해 봤어요. 분석해 봤더니 재료비 원가는 5%밖에 안 돼. 그 무슨 알루미늄 뭐 그 들어가는 로켓 만드는 비용 있죠? 그 발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5%밖에 안 돼. 나머지 95%가 부가 비용이에요, 다.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괜히. 그래서 그걸 확 줄여갖고 줄이니까 돈 얼마 안 들이고 로켓을 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테슬라가 생각한 게 뭐냐? 일론 머스크가 생각한 게 야, 한 번 쓴 로켓을 또 써야 되겠다. 옛날에 무조건 로켓은 쓰면 버리는 건 줄 알았어. 얘가 또 쓰겠다는 거예요. 그 또 쓰고 있죠. 지금 머스크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자동차는 전기로 가는데 첨단 로켓은 계속해서 왜 저 화석 연료를 쓸까? 예? 저거를 전기로 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모름지기 뭐든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고 뭔가 내가 왜 안 되는 걸 생각한 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방법을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뻔해요. 제품의 주력 제품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 예. 대부분 소비자 수를 물어보면 해모임 소비자를 물어보면 10명, 20명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회사는 해모임과 화장품으로 큰 회사인데 어떻게 여러분이 회사가 그걸로 컸다면 여러분도 그걸로 크는 거예요. 회사는 해모임하고 화장품으로 커졌는데 여러분은 뭐 딴 걸로 커져요? 그런 건 없어요. 일심동체니까. 근데 너무 요새 분들 제가 볼 때는 예, 이 해모임 소비자나 화장품 소비자를 제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이 안 되는 게 제품이 부족해서 그렇다. 더 늘려달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품을 다 없애버리고 해모임하고 화장품만 있어도 돼요. 예, 그것만 해도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옛날에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돼? 예? 이상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저 다른 강사들은 지금 우리가 말이야 인터넷 쇼핑몰로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뭐 앞으로 수십만 가지가 나오고 그런 얘기인데 저 양반은 또 세상에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없어요. 예? 여러분 결혼은 수천만의 남자가 있지만 누구하고 해요? 그래서 물론 한 명하고서 실제로 끝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한 번은 바꿀 수도 있죠. 예. 아니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수명이 늘어나면 보통 결혼을 3번 내지 4번 한대요. 예, 사람들이. 예, 그게 일반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학자들 얘기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그런데 사람이 선택하는 거는 제한돼 있잖아요. 많다고. 제품도 마찬가지. 제품 여러분이 그 1000가지 2000가지를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 하는 사람 해모임 먹는 사람들이 좋아서 나머지 다 쓰게 하는 거지 그걸 여러분 다 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맞춰서 권한다고 그거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어쨌든 거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생각이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10분 남았는데 수익 구조는 안 해도 되죠? 예? 수익 구조는. 오늘 저기 오신 사장님한테는 일단 딱 2가지만 얘기해요. 애터미는 사람이 별로 필요 없다. 사람이 별로 필요 없어요. 예, 인맥이 바이너리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필요 없다. 그리고 다른 회사 같이 막 사업자로 막 이렇게 커지는 회사가 아니고 우리는 소비자로 커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맥이 그냥 필요 없어요. 소비자만 있어도 되는 회사예요. 두 번째는 가입비도 없고 월 유지도 없어요. 오토십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본인이 노력만 하면 돼요. 노력만. 본인 노력만 열심히만 하면 되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수익 구조는 또 설명하려면 한 2, 30분 걸리니까 생략하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사업하시는데 꼭 필요한 성공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면 그럼 애터미에서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제품을 체험하시고 본인이 정말 싸고 좋은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 저렇게 강사가 지금 계속 싸고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제품이 싸고 좋은가? 그다음에 해모임이 정말 저렇게 좋다고 했는데 해모임을 내가 먹어보고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정말 내 면역력이 올라가고 피로회복이 되고 피로가 없어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제품 체험을 해보시고 만약에 해봤는데 아니야. 뭐 제품 싼 건 맞는데 좋지가 않아. 효과도 아무것도 없고 화장품도 발라봤더니 안 좋다. 그러면 사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좋은데 뭐 누구한테서 권할 일이 없죠.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 제품 체험해 보시면 분명히 거의 100% 여러분이 확신이 옵니다. 아 정말 싸고 좋구나. 저도 그랬듯이.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팅 참석이라고 그러는데 어, 원래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들을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팀의 힘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내가 모르는 것들을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통치해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미팅에 가는 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미팅이 뭐뭐 했느냐? 석세스 아카데미 지난주 했죠. 예. 그다음에 원데이 세미나 이거 회사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센터 강의,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미팅도 하시고 또 스폰서가 아마 미팅도 하실 거예요. 스폰서 미팅.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미팅을 왜 여러분이 가셔야 되냐면 내가 이걸 처음 접했는데 모르는 게 많으니까 배우러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배우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뭐 제품 전하면 되네. 나 혼자서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쉬워 보여도 절대로 그렇게 아주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배울 게 있는데 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를 좀 잘 치고 싶다. 그럼 배우러 가야 되겠죠. 탁구도 잘 쳐야 되겠다. 그럼 배워야 돼요. 그냥 혼자서만 해보면 늘질 않죠. 발전도 안 돼요. 골프도 쳐야 되겠다. 그럼 골프도 배우러 가야 되고 뭐 그림을 배우든 뭐라든 사람은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애터미를 처음 접하시면은 제품을 체험을 해보시고 이런 미팅에 세미나에 가셔서 이미 사업을 시작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배우시면 훨씬 빨리 성공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몇 번을 가야 되느냐?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사업을 결정하실 때 처음에 막 이제 접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다 그러면 여기서 10번 정도 10회 정도를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는 시간이 없어서 직접 세미나나 이런 센터를 계속 올 수는 없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어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접하신 분은 10회, 10번을 이렇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들어본 다음에 이거 정말 괜찮구나. 확신이 왔어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실제로 행동을 하실 때까지 100번 정도를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100번. 100번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지만 하루에 한 번씩 들으면은 90일, 세 달이에요, 세 달. 3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사업을 전하지 말고 계속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제품 쓰면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3개월 정도. 소비자는 만드셔도 돼요. 소비자는. 소비자는 화장품 써봐라 뭐 주변에 자매들이라든지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죠. 가볍게. 근데 그것도 물론 이제 좀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하는 것이 좋고요. 아무리 우리 제품이 싸고 좋아도 사람은 대부분 이게 다단계라고 생각해서 그 제품 쓰는 것조차도 거절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어쨌든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셔도 가서 알려도 지금까지 많은 회사들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의 사례에 의해서 애터미도 그런 회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이 틀린 게 아니고요. 애텀이라는 회사는 다르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가 잘못된 회사, 다단계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건 그 사람이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맞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과거에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맞는 생각을 하는 거고 단지 애텀이라는 회사는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한테 뭐 싸울 일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좀 전달하시고요. 어쨌든 100번 정도 강의를 들으시고 3개월 정도 하시면 이제 준비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자,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사업하시는데 안정되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무슨 인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애터미는 무슨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노력만 하면 돼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보면 저분이 능력이 대단하다, 뭐 리더십이 있다 그러는데 이 안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뭐 실제 리더십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요 분석해보면 다 똑같아요. 아주 특별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경제로만 따진다면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은 특별하죠. 그런 사람 몇 명을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차이나 봤자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거기서 다 흔히 말하는 우리말로는 도찐개찐하거나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특별해서 성공했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임페리얼들 제가 볼 때 똑같아요, 똑같아.
단지 그분들이 이제 열심히 했고 좀 어떤 방법을 제대로 배워서 했다. 그거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제대로 방법을 배워서 하시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주력 제품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주력 제품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는 선택과 집중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선택과 집중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100% 효과가 나오려면 제대로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10시간을 하더라도 분산되면 확실히 결과가 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이제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좀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뭐 여기서 식사하나요? 아, 그래요? 조금 지금 아직 배는 안 고프시죠? 5분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열심히 한다는 의미는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물어보면 본인이 부자가 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설명을 들어도 저기 나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 다 돼도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괜찮은데 나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텀이 만나기 전하고 후하고 바뀌셨게 하는데 여러분이 기존에 애텀이 만나기 전에 하셨던 생각의 99.9%를 다 버리셔야 돼요. 99.9%를 다 버리셔야 되는 게 대부분 여러분이 애터미 만나기 전에 한 생각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없다,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가슴속에, 머릿속에 가득해요. 그걸 다 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싸그리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100% 바꿔버려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의 기존의 생각은 대부분 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틀린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 틀린 생각이 뭐예요? 잘 안 될 거다. 내가 성공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대부분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싹 드러내야 됩니다. 99.9%를 싹 바꾸셔야 돼요. 첫째가. 예.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직도 요만큼이라도 내가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철저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버리시면 돼요. 난 성공할 수 있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애터미 할 때 제일 많이 한 게 차 속에서 아침에 화장실에서 외치는 거예요. 나 성공할 수 있다. 주준아 너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맨날 외치는 거예요. 하루에 수백 번씩 외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믿어져요. 그렇게 돼요. 정말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바꾸시고 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내일이 돼요. 내일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의 일 하는 거지. 회장님 부자 만들어주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박한길 회장은 이미 부자시니까 여러분까지 부자로 동참 안 하셔도 돼요. 저분은 원래 지금 부자셔. 예? 여러분은 여러분이 부자 될 궁리를 하세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안 바뀌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그건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된다니까요. 내가 부자일 수 없는데 계속 일을 열심히 하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일인가 그게 아니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때부터 이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일을 하는 사람하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이미 끝났지만 월남전에서 미군하고 월맹군하고 싸웠죠. 물론 베트공도 있었지만 정규군이 월맹군이죠.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월맹이 이겼죠. 그렇죠. 그런데 죽기는 여러분 미군하고 월맹군하고 누가 더 많이 죽었을까요? 누가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잘 모르시죠?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월맹군이 10배가 더 죽었어요. 미군보다 10배가 더 죽었다니까요. 왜 그렇겠어요? 워낙 미군이 화력이 좋고 비행기면 모든 무기가 월등하니까 월맹군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0배가 더 죽었는데 월맹이 이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요? 일반적인 전쟁에서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대방 내가 10배가 더 죽으면 무조건 집니다. 대부분 다. 근데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나 전쟁학자들이 검사를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결과가 뭔지 아세요? 월맹군은 전쟁이 내 일이고 미군은 남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와서는 이건 나는 남의 일인데 내가 여기서 왜 싸우지?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 뭐 장교들이야 뭐 리더십이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끌고 나가겠지만 일반 사병들은 맨날 뭐예요? 여기 내가 왜 와 있지? 나는 누구야? 여긴 뭐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내 일이 되고 성공하는 거지 이게 내가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면요 이건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난 부자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강조해요? 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내 꿈을 가져야지만 그때부터 이게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꿈이 있고 꿈을 내가 이루겠다. 이건 내가 반드시 이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내 일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게 내가 절실한 꿈이 있는지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이 내 일이 되는지 예.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소비자들이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 자산을 만드시는 거예요. 건물 세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한 연 4억을 벌면요. 2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200억짜리. 엄청 부자죠. 그러니까. 200억짜리 건물을 주는데 소비자로 이루어지는 200억짜리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단순 고객이 아니고 여러분이 만드는 소비자, 해모임이나 화장품을 쓰는 소비자들은 건물을 짓는 하나하나의 벽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그래 거절당했네. 다시 만나기 싫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냥 내가 지금 계속 건물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이게 내일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만나셨으니까 반드시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가 되셔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정말 품위 있는 또 우아한 그런 여러분의 삶을 사시고 정말 애터미로 멋진 그런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다 이렇게 품위 있고 우아해지면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정적인 강의 너무 좋았죠. 네, 목소리도 사실은 이렇게 목이 많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근데 열정이 또 막 생기니까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